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보수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느 때와 달리 초접전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아마도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출신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KCNTV 한중방송 정기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지금 열흘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매일매일 그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초박빙이더라고요. 네, 유권자의 한 표가 더 값진 한 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들도 적지 않죠? 그렇죠. 현재 네. 중국 동포 유권자들은 한 2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 정책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후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포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동포들을 또 만나고 계시고 하니까 혹시 어떤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거는 본인들이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꼭 이번 투표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누구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한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많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국민의 권리 중 하나가 참정권이죠. 네, 국민이라면 자기 권리도 행사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선거하는데 꼭 참여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전에는 좀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권리를 다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전에는 말 그대로 너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2% 정도도 참여 안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식들이 좀 바뀌면서 또 중국 동포 출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중국 동포들을 포함해 가지고 제한 중국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들일까요? 아마도 중국 동포들은 여기에서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체류 관련 문제와 또 취업 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요즘에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체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 동포들의 비자는 기본상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법무부에서도 중국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국 동포 정책이 중에서도 체류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체류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같은 게 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건강보험이라면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정부에서 정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납부 정책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합리하지 못한 부분도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보니까 사실과 다른데 이렇기 때문에 좀 반발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자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예. 중국인들에게는 우리 반환 정서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아마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그 중국 동포들에게는 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인들이 내는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아마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데 2020년 2월에 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눈덩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검증해 봤는데요. 네. 검증 결과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아, 거짓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보험료는 약 12만 원 정도인데요. 네.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대부분 14만 원 이상을 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예. 저도 이를 확인해 보려고 중국 동포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그 보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요. 24만 원 이상씩 내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제 주위에서 20만 원 이상 내는 분들 여러 명 봤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말인데 왜 이런 말들이 돌까요? 아마도 중국 동포들이 많이 실망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중국 동포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내용으로 함부로 발표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중국 동포 유권자들이 반발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말 이분들이 어떤 표를 행사할 거냐 여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중국 동포를 포함한 그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째로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한 달 후에 입국하며 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꼭 6개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국한 기간 내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돌아와서 또 다시 재가입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입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만 지나서 입국하면 무조건 6개월 지나야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단기 체류자라면 네. 6개월 후에 출국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네, 한달 뒤에. 재가입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장기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자에 특히, 따라서 예, 다르니까요. 가족도 여기 함께 있고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상대방한테 얹혀 있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피보험자로 예.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보험료만 지급하면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오면 만약에 취업을 했을 때 네. 직장 가입자로는 가능합니다. 바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특히 여기 중국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건설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건설 현장은 그 현장이 완공되면 거기서 네, 또 다시, 현장을 이동하다 보면 이동하면 거기서 그 일 찾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분들이 또 직장 가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래 도리대로 하면 직장 가입자로 우리 피부양자로 있던 거 직장 가입자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네. 직장 가입자가 이제는 상실되면 네. 또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라. 그런데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입국해서 6개월 후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직장 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었다가 직장을 잃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바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보험료는 계속 내는데 네. 또 직장 가입자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 가입자도 가능해야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지역 가입자에 원래 있던 걸 직장 가입자로 자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갔다가는 본인이 동의도 없이. 네. 그러면 본인 동의도 없이 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죠. 네. 그러면 동의 없이 가져갔으면 가져올 때도 다시 동의 없어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이런 경우라고 얘기해서 여기 신도림에 있는 우리 보험공단에 외국인 제가 직접 보험공단에. 같이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채권자분을 찾으셔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도 그래. 이거는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나쁜 말로 하면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빼갔다가 가져갈 때는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가져올 때는 네, 그런 폐단은 제가 보니까 내국인들한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직장 가입자로 되었다가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로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양자는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근데 유리한 점은 내국인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것도 안 되고 또 6개월 꼭 6개월 지나야 한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는데요. 그것뿐 아니고 예. 또 그걸 다시 하려면 이거 보통 가족이잖아. 예. 배우자나 뭐 자녀들 이런 경우에 부모들 또 그 가족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 예. 근데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 관계를 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호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호적도 중국에서는 허구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이 허구책을 한번 발급하면 거의 그걸 재발행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또 다 검증을 해야 3개월 이내에 걸 재발급 받아오라. 또 거기에다가 그것도 믿지 못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공증해오라. 그러면 공증해오다 보면 거기에 또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한 달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고 이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이다, 직장 가입자다 이런 걸 떠나서 장기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체류 기간까지만 계속 연장해주면 불편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내국인들은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그 사이 그거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면제를 안 하더라도 계속 내는 걸로 하고 그냥 6개월 안에만 들어오면 그걸 계속 해주면 오히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출국해 있는 사이에 나는 보험료 혜택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혜택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돈은 비용은 내고. 내겠다. 예. 그런데 그걸 안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공짜로 얻는 건데 그걸 왜 못하는지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외국인의 보험료로 해서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얼마나 흑자를 보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간다. 우리나라 보험료가 싹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인 보험료가 지금 많이 남아 돌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 2,251억 원, 2019년도에는 3,671억 원, 2020년에는 5,710억 원이 흑자를 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재정 수지는 3,5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천억 원이라는 적자를 외국인들이 내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전체 재정 수지의 적자가 3,531억 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까지 국민들이 벌어놓은 세금을 다 가져간다. 보험료를 다 외국인들이 탕진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보험료는 더 내는데 이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꼭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그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기회에 외국인 보험에 대해서는 내국인들이 인식도 달라지고 또 외국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면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보험 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나라에 도움되는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들도 잘못된 이런 자료를 함부로 이용하지 말고 외국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아마도 외국인 출신 유권자들도 그런 후보에게 지지를 선언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내 외국인이 차별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후보들이 노력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출신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KCNTV 한중방송 정기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중국 출신 유권자분들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